이치가와라고 하는 일본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좌골신경통, 척추디스크, 무릎 관절염 등등 온갖 병으로 20여 년을 넘게 투병 생활을 했다. 일본의 첨단 의학도 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일찍부터 기공, 단, 침 등의 동양적 치료법에 매달려 왔다. 그는 내게 오기 전까지 중국의 신침에 가장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다. 신침이라 몸에 직접 꽂는 일반 침과는 달리 허공에 바늘을 찌르는 것인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중국을 오가며 신침으로 고통을 달래는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그가 한국을 오게 된 것은 중국의 침술도사로부터 온돌을 소개받고서였다. 아마도 중국의 침술도사는 한국의 온돌 효과에 대해 알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그는 제주도에 며칠씩 온돌 관광을 나오는 것으로 한국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온돌에서 머물다 돌아가다 사흘 정도가 지나면 다시 통증이 재발되었다. 하기는 온돌이란 것이 자체가 약이 아닌 이상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가 없다. 꾸준하게 온돌에서 생활한다면 모를까 사나흘씩 묵다 가는 것이니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 이유들로 조금씩 한국 나들이가 시들해질 무렵 대학 총장의 소개를 받아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자, 이제 한번 걸어보십시오. 찾아온 그에게 빛을 주고 난 후 걸어볼 것을 권했다. 그는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처음 왔을 때는 걸음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였다. 그가 내게 빛을 받았을 때는 금빛 혹은 은빛의 빛분이 나오지 않았다. 향기도 나지 않았고 불빛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단지 가슴이 고요하고 적막한 가운데 숲속을 혼자 거니는 듯한 평온을 느꼈다고 했을 뿐이다. 눈으로 보이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그저 마음의 느낌만이 있었다는 얘기다. 오 세상에. 20년을 헤매도록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몇 바퀴 돌아보더니 놀라움을 넘어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가 보기에도 그가 걷는 모습은 정상인과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도사 기공사들은 모두 만나보았고 중국 대륙도 싹 훑다시피 하면서 치료 방법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소림사 전통 기공도 받아보았고 심령 치료도 받아보았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부적까지 써봤으니까요. 해도 받을 때만 잠깐 반짝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거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차원이 틀린 느낌이에요. 왜 이제야 한국에 왔는지 후회가 되는군요. 진작에 왔더라면.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되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치가와 씨의 상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다시 안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왜죠? 이것도 효력이 떨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잠재의식 때문이에요. 그동안 치료를 하신다고 여러 곳 다니셨죠? 그러면서 신침도 사흘, 온도도 사흘 하는 식 아니었습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무좀 환자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냈지요. 그런데 마취해서 깨어난 환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가려우니 발가락을 긁어달랬다는 거예요. 발가락은커녕 다리까지 잘라냈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잠재의식이 병치료에 방해가 돼요. 이치가와 씨의 잠재 속에는 사흘 동안의 효과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이치가와 씨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솔직히 빛 선생님을 만나러 올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 소개니까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왔지요. 헌데 몸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마음까지 좋아져 갑니다. 일본에서도 꾸준히 빛 명상 하세요. 저하고 한번 만났던 분들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교포도 매일 빛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빛의 반향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 정말 신기하군요.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것으로 그와는 다시 만날 날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달쯤 뒤 그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뜻밖이었다. 왜 다시 안 좋아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빛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뭡니까? 이게? 성의 없게도 봉투로 준비해 죄송합니다. 실은 선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빛 선생님을 취향을 알 수가 있어야지요. 골프채를 하나 사올까 만지작거리다가 골프를 즐기시는지 잘 몰라 이렇게 봉투로 준비했습니다. 제 감사의 뜻이니 받아주십시오.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성의는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선생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을 지닐 수 있는 건지 생각할수록 신기하더군요. 국경을 떠나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건 동양 정신의 자랑입니다. 정말이지 빛 선생님의 힘을 존경합니다.
부디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비 선생님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30여 분 남짓 앉아 있다고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돌아갔다. 봉투 한 장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일본에서 날아오다니. 물론 봉투보다는 마음의 감사를 전달하러 온 것이겠지만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낯설게도 느껴졌다. 인정할 줄 알고 머리 숙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귀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바로 이런 것이 일본인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인 것 같다.